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오염된 토양을 바꿔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바꾸냐? 우리는 이 토양 관리 굉장히 어렵고 복합적인 기술일 것 같은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내 오염된 이 토양을 어떻게 바꿔라? 인접산의 부엽토처럼 바꿔라. 자, 그래서 늘 내가 농업에 관해서 생겨진 모든 문제를 갖다 자연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처럼 내 토양 관리의 정답을 어떻게 해라? 자연을 통해서 얻어라. 이렇게. 그리고 요걸 그대로 베껴라 이거야.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와,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내가 여기 오염된 이 축적된 염류 집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 미생물이야. 그래서 오염된 물을 갖다가 정화시킬 때 미생물을 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자, 이렇게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킬 때 유일한 대안 미생물밖에 없다. 근데 미생물 어디 거, 일본 거, 미국 거 갖고 난리치지 말고 인접산의 부엽토 거 가지고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미생물을 동일화하고 자, 미생물이 먹을 양식 순수한 유기물을 풍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토양에 미네랄을 다용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생물입니다. 여러분, 미생물. 저희가 이 미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1g을 갖다가 연구를 한 기관이 있어요. 해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1g밖에 안 되는데 수백만 종의 다양한 균이 한 10억 마리, 100억 마리 이상 들어있다 그래요. 자, 조사해봤습니다. 원생동물이에요. 이런 게 좀 큰 거. 예. 그 다음에 조류가 이렇게 많아요. 예. 자, 곰팡이. 네. 그 다음에 예, 박테리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 우리가 참 모르지만 수백만 종의 다양한 균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어요. 잘 모르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이렇게 수백만 종이 존재하는데 또 과학책에는 뭐라고 써있냐? 이 수백만 종의 미생물 중에서 인간의 과학으로 조금이라도 연구해본 미생물이 1%도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미생물의 전문가라도 99%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미생물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이런 거 다 개무시하고 여기서 뭘 개발했고 뭘 발견했고 뭘 특허냈는데 이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찍어준 거 3개 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미생물을 몇 개씩만 골랐으면 영양이 편협해져서 내 농사 완전 조진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내 장내의 미생물이 단순해지면 소화불량 설사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 길을 가십니까?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미생물의 균형은 영양의 균형이 되고 미생물의 다양성은 영양의 다양성이 된다. 이걸 놓치시면 토양의 영양의 균형이 깨져서 농사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미생물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농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속의 부엽토의 수백만 종의 다양한 균들은요, 일종의 줄기세포와 비슷해요. 거기에다 콩을 넣어주면 콩을 좋아하는 균이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 보리를 넣으면 보리를 좋아하는 게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키틴을 뿌리면 키틴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진 미생물이 대단하게 어렵게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자, 그런 거 조금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부엽토를 갖다가 귀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외래에서 이제 어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생태계가 작살난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기분 나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미생물 쓰십니까? 큰 건 문제가 되고 작은 건 문제가 안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 우리나라 산 많으니까 우리 미생물 써라.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부엽토 무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환경에 토착화되어 있는 부엽토가 지역마다 굉장히 많지요. 자담은 그것을 미생물 원종으로 쓰는 걸 강력하게 제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된 미생물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걸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현재 일본에서 넘어온 미생물 굉장히 유명한 거 다 아시죠? 제가 일본 자주 갑니다. 가서 농민에게 묻습니다. 야, 니네 나라 미생물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너 그 브랜드 그 미생물 써? 물어봤어요. 도쿄에서요. 그랬더니 놀라운 답변. 안 쓴다는 거야. 모든 농민이 다. 아니 왜 안 쓰냐? 그 유명한 걸?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농민들이 뭐라 그랬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일본의 오키나와 저 남쪽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맞지 않아서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농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농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미생물 이거 좋다고 일본 거랑 무조건 갖다 씁니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리고 그래서 미생물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동일하라. 다음 시간에 미생물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부엽토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우리는. 자, 내가 봄에 정식한다 했을 때 모종에다가 부엽토 갖다 놓고 여기다 물을 넣어서 흙탕물 낸 다음에 이렇게 침종해라. 그러면 이것이 종자 소독이 되고 밝은 촉진이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 흙탕물이 뭐예요? 흙탕물이 미생물 덩어리죠. 또 뭐야? 미생물이 싼 똥물 덩어리죠. 이게 바로 쉽게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토착 미생물 덩어리자 영양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발근이 촉진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병이 안 오느냐? 여러분, 여기 상토 안에 몸 바이러스가 있어. 탄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걸 그대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얘가 활성화돼서 탄저가 퍼져버려? 그런데 어떻게? 그 전에 이 흙탕물에 딱 담가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백만 종의 다양균이 상토에 싹 스며들겠죠? 그럼 다양한 균이 득실득실 거리니까 탄저가 있어도 먹이의 경합 때문에 먹이가 독점이 안 돼서 득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탄저는 무점과 같다. 명심하세요. 네, 명심하시라. 자, 땅바닥에 무점약 안 붙어 있죠? 근데 맨발 바닥으로 다니기만 하면 무점이 안 걸려요. 왜? 다양한 균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어서 그 지독한 탄저도 무점도 쪽을 못 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어라. 그럼 이게 밝은 촉진제가 됩니다. 자, 미생물 활용합니다. 그럼 미생물이 해서 엄청나게 뿌리에 활개친단 말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미생물 배양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써보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토양에 현재 미생물이 엄청 필요한데 그 미생물을 어떻게 해라? 인접선의 부엽토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직접 배양했어라. 자, 여러분. 또 하나. 요즘에 선충 때문에 난리죠. 저희는 선충의 해결책으로 미생물 배양한 걸 끊임없이 주기적 관주해라. 3번만 해봐라. 그럼 효과 확 보인다. 왜? 토양에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그 결과로 선충이 줄어들어요. 선충 잡기 그렇게 어려운데 우린 너무 쉬울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따라해. 피하고. 예? 진짜 해보시란 말입니다. 예. 미생물을 끊임없이 배양에 넣어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그렇게 힘들었던 역병, 탄저병, 흰가루가 점차 사라진다. 그렇게 힘들었던 과수의 낙엽병조차도 토양에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쪽에 있는 낙엽 포자가 넘어와서 여기 다 붙어서 작살나야 되잖아요. 근데 미생물 연면십이 간간히 하고 토양 관주만 했더니 이 결과로 여기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 농약 짰었는데 왜? 이쪽에 포자가 날라와서 붙어봐야 여기에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생물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토양만 좋게 하고 영양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농사는 말입니다. 적당히 하시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대충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소나무 있고 좀 낙엽도 있고 그런 거 섞여 있잖아. 그럼 갖다 쓰면 되지. 어떤 새끼는 그거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침엽수가 있어서. 그럼 어쩔 건데? 그러니까 만들어 쓰지 말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내 거 사 쓰라는 얘기자고. 예? 그 말 듣지 마.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세요. 충은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균 때문에 농사가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내가 그 균을 잡을 수 있는
특정한 살균제가 있으면 되겠는데 이런 관점으로 항상 접근하시면 점점 어려워져요. 예. 미생물 농약 아닌데 화학농약의 전문가가 한 얘기 있어요. 지금까지 화학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돼 왔지만 충 하나 완벽하게 해결한 것도 없고 균도 완벽하게 하나 해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담은 다양성의 기초에서 나가다가 안 될 때 약 써라 이거야. 예.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생물 썼습니다. 미생물 배양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미생물이 들어갔다. 그럼 먹고 살아야지. 미생물도 사람과 똑같아요. 먹을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먹을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넣어주는 기비라는 거죠. 퇴비.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퇴비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것에 연연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운명을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내 몸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수준이 내 건강을 만든다.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음식 기비를 갖다 함부로 아무거나 막 갖다 써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 저희가 여러분에 권하는 기비는 뭐냐? 그 땅에 필요한 거름은 그 땅에서 키워서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정부가 연구해서 효과가 입증되어서 이 씨앗을 정부가 보조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50% 보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면사무소 1, 2월 달 신청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과수원에 필요한 기비, 자, 심었어. 9월 달에 300평당 20톤 나왔다. 이걸 베어주고 이걸 기비 삼고 모자라면 조금 추가하고 모자라면 더 액비 가라 이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보세요. 감나무 농사, 호밀. 여기 유재관 선생님 계신데 그 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감이 떨어지기 수확하기 전에 호밀을 심었어요. 호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감 수확한 다음에 낙엽이 져서 호밀 사이로 싹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을바람, 겨울바람, 봄바람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영양의 액기수 잎사귀가 그냥 스며들어요. 박수, 박수. 이게 가장 완벽한 고품질 과수의 핵심 기술이에요, 여러분. 예. 자, 헤르베치. 이거 과수원에 심어요. 이건 논도 가능하고 하우스 가능해. 자, 그리고 크질 않잖아. 이걸 한번 뿌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다음에 베어주기 시작하면은 씨앗을 추가로 많이 뿌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선택, 기비에 대한 선택. 중심 뭐야? 내 땅에 필요한 기비는 내 땅에서 키워서 넣어주고 부족하면 추비해라. 정체불명의 그 시꺼먼 걸음에 내 운명을 맡기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자원형도 있어요. 여러분, 유체입니다. 노지는 수단그라스, 하우스 마찬가지 수단그라스. 자, 하우스에 필요한 기비를 갖다가 키워서 넣어주고 부족한 점을 추가하고 액비로 채워라.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음식을 안 바꾸면 내 건강이 안 바뀌는 것처럼 기비를 명확하게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방법은 토양의 기비를 갖다가 초생 재배를 기본으로 삼아서 가고, 예, 가라. 여러분들이 이제 초생 재배를 해서 우리는 풀을 키워서 자연처럼 그걸 갖다 기비로 쓰는 걸 권장하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심으면 지상부에 이렇게 풀이 자라서 영양분만 쪽쪽 빨아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하부에도 뿌리를 저렇게 많이 뿌리게 내려요. 보시면 보편적으로 야생에 존재하는 모든 풀들은 자기 키에 상회하는 더 많은 뿌리가 토양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서 토양 심층부까지 부욕해지는 것이고요. 이 뿌리가 뭐예요? 지하부에 있는 광물질을 녹여서 지상부로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표토의 유기물 함량은 좋아지면서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해진 토양이 되는 겁니다. 풀들이 토양 속으로 1.8m 이상을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토양을 좋게 못하는데 풀을 초생 재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렇게 점점 깊게 해서 토양에 그 뿌리가 박히면서 토양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예, 다음. 자, 보세요. 이 사진 보시면 풀을 많이 키워서 보니까 이 상층부가 어떻게 해요? 풀 뿌리가 많이 들어갔다 거기서 죽고 다시 뻗고 하면서 반복하면서 토양이 굉장히 비옥해진 사진이 보이시죠? 예. 자담은 정체불명의 시꺼먼 걸음 또는 유박 그런 걸 쓰는 게 권장하는 게 아니고 자연처럼 우리가 동절기에 죽지 않는 풀들 씨앗을 9월 중순에 뿌려서 그걸 키워서 그것을 기비로 삼아라.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추비하자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양 미네랄이 다양한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추 농사 다 지시죠? 자, 고추 심었습니다. 자, 고추밭의 지상부에서 지하부 1m까지의 깊이를 뭐라고 하냐면 작토층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작토층. 자, 근데 내가 고추를 심어 먹기 전에 다른 놈이 또 심어 먹었어. 또 다른 놈이 또 심었어. 그래서 한 4, 50년 심어 먹은 거야. 근데 고추를 따서 먹고 먹은 똥이 내 밭으로 왔어, 안 왔어? 안 왔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고추 속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 밖으로 용탈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내 작물을, 농산물을 키워서 팔아먹었다. 그러면 끊임없이 내 밭에서 미네랄의 용탈이라는 게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얼마? 수백 년간. 그 이상. 예? 이 용탈이 얼마나 심하냐면 상징적인 예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과를 조사했는데 1940년대 사과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미네랄이 다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속담?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있었답니다. 근데 최근에 검사를 해보니까 사과의 미네랄 함량이 현저하게 줄어서 건강하게 의사 없이 잘 살려면 사과를 하루에 32개씩 처먹어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 사과는 다 물에 가라앉았는데 지금 사과는 다 물에 둥둥 뜬다. 옛날 사과는 적당히 놔두면 1년 갔는데 지금은 3개월도 안 간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미네랄의 용탈이 굉장히 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우는 농업기술에서는 작물에게 필요한 미네랄이 17가지 내외라고 배워요. 그럼 이걸 여러분 굳게 믿고 있어. 근데 여러분 현재 사람에게 필요한 미네랄은 몇 개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72종이라고 나와요. 근데 왜 식물은 17개고 사람은 72개일까? 뭐 때문에? 식물은 등신이라 못 먹고 사람은 고급이라 많이 먹었다? 이거야? 아니죠. 농학에 그만큼 연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농학도 엄청나게 투자해서 미네랄이 필요한 걸 다 들춰내면 사람처럼 된다는 거야. 예? 항상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현재 농학에 집착하면요 50년대 농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용탈된 미네랄을 갖다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봐요.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내 밭이 있어요. 밭에서 미네랄이 용탈됐습니다. 흐르고 흘러 수천만 년 지나서 다 어디로 갔을까? 바다로 갔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용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닷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여러분 책에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놀라운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닷물에 미네랄의 종류가 83종이라고 나와요. 네. 여기 나보면 아직까지 밝혀진 게 그렇게 분석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요. 보시면 여러분 세 번째 볼까요? 색깔 당도 좋게 하는 황이 세 번째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광합성 촉진하는 마그네슘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뭐야? 단단하게요 하고 저당성 높이는 칼슘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색깔 내고 비대 촉진하는 가리가 들어있어. 아니 세상에 이런 거름이 어딨다고.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의 밸런스가 엄마 뱃속의 양수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혈액 있잖아요. 혈액에 백혈과 적혈구를 뺀 걸 혈장이라고 해요. 식물을 뱉으면 체액이 나오죠. 지백이. 그것과 엄마 뱃속의 양수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식물과 동물은 바다로부터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무기 영양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재 바닷물이다. 바닷물이 없으면 소금을 써라. 자, 따라하십니다. 300평당 한 말 300평당 소금 600g. 다시 한번 한 달에 서너 번. 그래서 그동안 용탈돼 왔던 그 용탈된 것을 갖다가 한 번에 왕창 채우려 하지 말고 꾸준히 물이 들어갈 때 바닷물이 없으면 소금을 녹여서 아니면 바닷물 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바닷물은 어디께 제일 좋을까요? 어디께? 자, 가까운 데께 제일 좋다. 자, 그래서 수요 공판장 그런 데 가면 다 파니까
5천 원, 만 원 주고서 사다가 뚜껑 닫고 그냥 다 떨어질 때가 쓰면 돼요. 발효도 모두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아니면 소금을 쓰시라. 자, 꾸준히.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무지 많아요. 누가 반발할까? 액비 파는 업자를 대변한 교수들이 엄청나게 깐단 말이야. 그래서 진흥청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했어요. 괜찮다. 진하게만 쓰지 마라. 그래도 많은 농민들이 업자가 가리킨 기억에 잔상이 남아서 그 바닷물과 소금을 쓰는 걸 주저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우려를 단칼에 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면이 바닷물이죠. 바다죠. 자, 내가 놀러 바닷가에 가서 한 1시간 있었는데 피부가 어때? 끈적끈적하지. 끈적한 게 뭐야? 바닷물이죠. 그 정도인데 그 해안가에서 농사 짓는 반경에 1km, 2km 되는 그 밭은 그동안 바닷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 수천만 년 동안 24시간 바닷물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텐데 그 농사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하고 더 잘 되잖아요. 이미 입증된 거야. 그래서 바닷물 진하게 쓰면 안 좋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적정하게 잘 쓰면 농사가 대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율은 300평당 한 말 바닷물. 소금을 쓰는 300평당 600g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쓰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미네랄 용탈된 이 미네랄을 갖다 바닷물로 채워라. 바닷물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권장하는 건 요 판매하는 게 있어요. 국내에서 나오는 건데 퇴적암의 일종이라고 천매암이라고요. 구입처는 여러분 팜플렛 뒤에 있고요. 예,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게 뭐냐? 그냥 퇴적암인데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식물의 잔사들이 퇴적되어서 그냥 암석처럼 됐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가루로 해서 팔아요. 근데 판 걸 어떻게 500리터 통에다 놓고 한 3포대 까놓고 물 채우고 휘휘 줘. 그러면 검은색 물이 나왔다가 뜬 물이 생기죠. 그럼 요걸 300리터 하나 쓰라는 거예요. 자, 따라 쓰고 물이 없어? 또 채워라. 계속 반복해서 써라. 1년 내내. 그래서 천매암 사장이 저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용탈된 미네랄을 어떻게 해라? 바닷물과 퇴적한 우린물, 천매암 우린물로 채워라. 예. 자, 별것도 아니에요.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저 새끼가 왜 저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를 갖다가. 미네랄 용탈의 문제로 인해서 심해지는 연작장의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돈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미생물은 물고기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 자, 초기 활착에 성공해야 다수하게 된다 그랬죠. 그럼 초기 활착에 성공하려면 정식 전에 이미 개화 전에 이미 토양이 좋아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정식 개화 전에 토양이 이미 좋아져 있으려면 여기까지 이 속에까지 미생물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미생물은 물고기라 그냥 살짝 뿌려주면 밑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문제가 되는 건 비가림과 하우스. 물이 없잖아. 물이 없는 데다가 그냥 슬렁슬렁 뿌리고 가? 그럼 여기밖에 안 젖어. 그럼 여기는 생땅 그대로요. 어떻게? 비가림과 하우스에서 물을 50톤, 100톤 더 밀어줘서 미생물과 함께 바닷물, 천매암 우린물이 함께 스밀 수 있도록 물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라. 그 다음에 노지는 어떻게 해? 노지는 비가 오기 전에 원액 같은 거 뿌려주고 빗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도록 도와줘라 이거예요. 비가 온 다음에는 물이 꽉 차서 안 들어간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미생물은 물고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자담의 중요한 기술이 나옵니다. 자담에서 제일 중시하는 기술입니다. 손 들고. 자, 물이 들어갈 때마다 미생물 500리터. 자, 바닷물 300평당 한 말. 자, 천매암 우린물 300평당 한 말. 손 들고 정식 개화 전. 쫙 정식 관주 자,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를 실천하고 여기 위에다 뭘 플러스 하라 이 말이야. 예? 여러분, 이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미생물 배양을 어떻게 해서 추가할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노지는 건답에다가 막 뿌리는 거야. 응? 자, 양파봐, 마늘봐 어떻게 해? 그냥 뿌려. 그럼 어떻게 해? 미생물 바닷물 들어가서 이 양파봐, 건답 이런 데는 거의 원액 같은 수준에서 대충 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예? 뿌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마늘을 크게 생산하고 싶어요? 마늘을 크게 만들려면 마늘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마늘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영양제 쓸까? 이런 거 말고. 자, 그래서 내가 남들은 쉴 때, 가을, 늦가을에, 보통 봄까지 가끔마다 미생물, 바닷물, 천매오리물 해서 뿌려줬어. 그러면 여기 구멍 사이로 똑똑똑 들어가. 비가 왔어. 점점 토양이 좋아져. 뿌리가 점점 깊게 내려가. 마늘이 굵어져 안 굵어져요? 굵어진단 말이에요. 자, 가수원. 남들은 겨울에 전집밖에 안 해. 난 어떻게? 낙엽 치고 난 다음부터 미생물, 바닷물, 퇴적, 우리물 갖다가 어떻게? 위부터 아래까지 여러 차례 뿌려줘요. 그래서 토양의 미생물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게 돼.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토양의 지온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게 되면 나무의 냉해, 동해가 쉽게 와요 안 와요? 자, 따라하십니다. 과수는 지금 반신욕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생물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토양에 작물이 없을 때, 잎사귀가 없을 때 토양 관리에 전력 투구해야 1년 농사가 다 수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가림 하우스는 어때요? 비가 안 오잖아. 그럼 물량을 엄청 밀어줘서 이 밑에까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반복해야 된다. 이걸 몇 번 반복한 다음에 토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식해라. 정식하게 되면 토양이 이미 좋아져 있어서 뿌리 활착이 확 진전되고 여기에서 초기에 다수확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활착이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 수분 관리가 쉬워지고 영양 관리가 쉬워지니까 뭐만 남아? 온도 관리만 적당히 하면서 뒷짐 딛고 다니면서 농사가 가능하다. 예.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정식 전에 토양 관리에 전력 투구하고 기본 이 베이스를 기도 관주로 좀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담에서 얘기하는 방법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따라갔더니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토양에 이제 미생물이 한 10종밖에 없다가 엄청나게 미생물을 갖다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한 100만 종 늘어난 거야. 이렇게. 미생물의 종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운 혜택을 얻게 됩니다. 첫째, 특정 병원균의 득세가 사라진다. 자, 무슨 얘기냐? 오이밭에 흰가루가 엄청 와요. 엄청 와. 근데 평상시에 살균제밖에 안 줬어. 근데 살균제 주고 나서 또 2, 3일 전에 또 와. 열 받아. 그래 때려쳤어. 그 다음에 어떻게 자담에서 얘기한 미생물 배양에서 연면시비 썼어. 연면시비. 토양 관주. 연면시비 토양 관주 했어. 했더니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5만 가지 미생물이 드실거려. 근데 그 상황에서 흰가루 다시 등장했어요. 딱 보니까 옛날엔 텅텅 비었던 상황에서 5만 가지 미생물로 꽉 들어찬 거예요. 흰가루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서 한번 내뱉은 말이 아우 씨발 꽉 찼네 그러냐. 여기 5만 가지 미생물이 꽉 차가지고 내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안 될 때는 자담유황 같은 쓰는 거란 말입니다. 자, 하여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앓고 있었던 특정 병원균의 특세가 사라진다. 두 번째, 특정 미네랄의 결핍이 사라진다. 여러분 농사 지면서 왜 힘들어요? 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가 그거 따다가 뽑아다가 갖다 주니까 걔들이 뭐가 결핍이래. 좋아, 거기까지 좋아. 그럼 결핍이면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넣어줬어. 근데 안 돼. 여러분 농사가 그냥 주사기로 뺐다 꼈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잖아. 자, 종이 다양하다 이거야.
식성이 다양한 미생물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토양에 불량화되었던 다양한 영양이 분해될 수 있다 이거지.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주인장이 어떻게 물 들어올 때 83종 미네랄 들어왔잖아. 천매한 우린물이 들어왔잖아. 하면서 내 토양의 미생물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미네랄도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토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그 결과로 그렇게 힘들었던 칼슘 부족, 뭐 붕소 부족, 마그네슘 부족 등등등 많잖아. 이런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 농사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양분의 관용도가 높아진다. 특정한 양분이 토양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민감했던 내 토양이 그렇지 않은 토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문제 이거 가지고 끙끙거렸어요. 이거 가지고 어떤 것도 자신감을 갖지 못했어. 그래서 불안해. 작년까지 농사가 잘 됐는데 올해 또 잘 될까? 그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온전히 자연을 따라 인조선의 부엽토처럼 갔더니 이렇게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더라. 그럼 뭐만 남아요? 이제 충에 관한 문제만 남는 거잖아요. 제가 마지막 2시간에 충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이 기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새롭습니까?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뭐 괜히 5,000년간 우리 선조들이 유기농 하면서 대충 했던 거 기술 같아. 뭐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하고 갔더니 여러분 돈도 안 들고 기대 이상의 엄청난 효과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초저비용의 기반이 시작됩니다. 예, 자, 박수. 예. 자, 질문. 예. 모종을 심기 전에 네. 부엽토 물에 담가 놓는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 기간은 어느 정도를? 2, 3분이요. 2, 3주요? 2, 3분. 2, 3분요? 네네네.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건요. 예. 저희가 그 지금 보면은 미생물이라든가 뭐 유기물이 다 물 종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을이나 아니면 봄에 이제 퇴비를 하잖아요. 노지에다가 예. 뭐 어쨌든 퇴비를 해야 되는데 퇴비를 과연 그 저희가 뭐 부엽토를 갖다가 산에 있는 부엽토를 갖다가 그냥 썩히지 않은 거 갖다가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까 보다시피 뭐 헤어리치라든가 뭐 호밀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그거를 가을에 심어갖고 자라면 바로 경운을 해서 퇴비를 써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 이제 저희는 삽질해서 뒤집어서 하는 퇴비를 만드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그건 선생님이 배우셔도 하다가 작살납니다. 그냥 자기새끼 다 도망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 말고 우리는 필요한 거 배워서 깔아주고 아니면 로타리 쳐주고 그걸로 하라 이거예요. 아 그냥 그 노지 자체에서 뭐 이것저것 뭐 낙엽 갖다 놓고 뭐 풀 갖다 놓고 뒤집어라. 이거는 이런 기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못한다 이거야. 배워봐야. 예.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액기 말씀드리니까 쉽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밭에서 바로 그냥 노트를 경운을 예,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생물 뿌려주고 끝나는 거야. 예. 15일 전만 하면 돼요, 그렇게. 근데 그걸 15일 전에 하면 되는데 그걸 미리 다 발효시켜서 뭐 나 언제 어떻게 해 힘들어서 못 한다고. 예.